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입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는가 했는데 다시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또 장마로 인해서 도내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는데 저희 당에서도 열심히 봉사활동하면서 동참하겠습니다. 또 장마 끝나니까 폭염이 이어져서 우리 불쾌지수 높아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을 챙기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하고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래통합당이 여러 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당 운영 방식이라든지 당원의 구성, 그리고 시민들과의 교감의 문제 이런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당 운영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꿔서 당원들이 편안하게 도당 사무실 찾아서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좀 개혁을 해나가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022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당이 변했다는 인적 구성 측면에서 상대 당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재 영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국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을 떠나서, 당 소속을 떠나서 정말 국민이 화합하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립과 분열, 그리고 국민들이 고통과 분노를 느끼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어떤 독주가 큰 원인이고요. 어떤 정책 판단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일부 정당 지지율이 지금 요동을 쳐서 우리 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우리 당이 정말 잘하고 개혁적이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올라간 지지율이라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반사적 이익을 보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미래통합당이 바뀌었구나, 미래통합당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날 때 지지율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견고한 지지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 폭등을 시발로 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도록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정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어떤 박탈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것이 한계에 이르렀고, 오히려 부작용을 통해서 더 많은 집값 폭등을 불러온 것이라고 봅니다. 차제에 근본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서 정말 수요와 공급이 작동을 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시장에 어떤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집값이 안정되고 국민들도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논란이? 검찰을 포함한 어떤 사법 영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암담하다, 절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법의 영역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독립적으로 작동이 될 때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어떤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원리가 작동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 편의적인, 정권을 위한 기구로 전락시키는, 역설적으로 보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검찰 인사를 보면 이거 객관적이고 그리고 능력에 따른 그리고 중립적인 인사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 내지는 현 정권과의 친분이 있는 검사들만이 약진을 하고, 현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를 하거나 현 정권 부분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됐다기보다는 현 정권의 잘못을 단죄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나 간부들이 전부 좌천되거나 옷을 벗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검찰을 정권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의원은 검찰총장을 주인을 무는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을 집 지키는 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검찰의 개혁의 가장 큰 화두인 검찰의 중립이나 독립성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정권도 순탄치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될 때 국민들은, 그 민심은 결국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역활동은 이제 제가 상당구 당협위원장이면서 도당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어떤 체질적인 측면에서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 이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당협도 우선 조직원들을 전부 이제 체크를 하고 하면서 조직원들도 좀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 영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각 위원장들 교체를 통해서 우리 당이 변화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또 만나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시민을 위한 사회, 그리고 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나라가 좀 더 안정되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